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얼굴이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이게 제가 이렇게 빛을 좀 조절을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음. 아니, 얼굴이 뿌옇게 나와, 뿌옇게. 왜 그러지? 얼굴이 투명이, 뭐,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 예. 교수님 그 재직 증명서를요 PDF 파일로 드려야 된대요. 예. 아, 그래요? 예, 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다시, 내가 그거는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 예, 대치면서를. 스캔 받아가지고 보내지, 뭐, 스캔 받아가지고. 예, 예. 어. 메일로 다 회람해 드렸어요. 예. 그래. 예. 그 논문 한번 봅시다. 예. 잠시만요. 제가 오전에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봤어요. 내가 조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바꿨냐면 이 가설 연구 문제에서, 그러니까 영재학생하고. 처음부터 한번 보자고. 처음부터 제목부터. 맞아요. 제목은 예. 이렇게. 이걸 조금 화면을 좀 크게 할 수 없을까? 음, 예. 예. 글자가 커지는 거 아닌가? 글자가 커지는 거지. 화면을 크게 할 수 없나? 화면을 좀. 화면은요. 예. 이게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음. 워드가 이게 워드고요. 음. 이거 말고 저 깨끗한 파일 없어요? 파일. 그러면은 PDF 이게 그나마 그렇지. 낫네요. PDF 파일이 좋지. PDF 파일이 더 예, 좋은데 이거 이거 화면이 굉장히 작다. 그 크게 좀 많이 글자가 이게 한 페이지 정도 거의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글자가 한 페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페이지가 한 페이지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갖고 뭐 보면 설명이 어렵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아, 예. 예, 이렇게 나와야지. 글자를 조금만 크게 한번 해봐요. 조금만. 아, 됐어. 오케이.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 정도면. 예, 그런데 일단 첫째 예. 예. 제목이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제목이 이상해. 그러니까 예. 이 영재성 요인이요. 사회 예. 교류와 맥락과 주도 개발의 그 요인, 그게 사실은 영재성 요인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어, 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그냥 넣은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그 영재성 요인이 이제 자기 개발과 사회적 타당성에 의한 탁월한 성취로 가는 그것을 탁월한 성취를 이제 그 시민성에 기여한 그것을 경로로 만들어서 그것을 영재성 요인으로 본 거죠. 그때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제목이 이 논문을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데 예. 이 제목이 논문을 대표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목에다가 영어를 막 이렇게 사이에 끼워넣는 게 아니거든. 일단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영문을 막 중간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는 한글로만 쓰고 밑에다가 영문으로 쓰든 이렇게 해야지. 아, 이 무슨 텍스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상호 교류 맥락 주도 개발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말 자체가 이상해 일단. 그러니까 네. 이거 티켓가 아예 그 영재성 요인으로 나오잖아요. 음? 예, 예. 그래서 그 이론적 배경에서 아예 아니 그 표에서 이제 티, 티켓이랑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렌즐리의 세 가지 그 요인의 그것에 음, 대한 이렇게 명칭이 있듯이 성공지능처럼 음, 이것도
티켓이라는 그것이 아예 그냥 고유명사처럼 거기서 쓰여서 그렇게 넣은 거거든요. 아니, 글쎄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한국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목 자체가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티켓에 대한 그 논문에서도 앞에 그 제목이 Making Gifted 그냥 들어갔더라고요. 티켓이라고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글쎄, 그러니까 그게 영재성 지금 구성. 예, 그렇죠. 하여튼 이게 조금 어색해요. 일단 영어가 영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좋지 않고 이거를 한글로 쓰고 그다음에 밑에다가 영문을 써야지 이렇게 중간에다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 그러면 그 영어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회 정서적 영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여기서 이제 예, 이거를 그냥 맥락 주도 개발 상호 교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맥락 주도 개발을 얘기하는 건데 예. 맥락 주도 개발을 통한 영재성. 사실 논문 내에서는 상호 교류나 맥락 주도 개발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지. 들어가지는 않고 이것에 대한 음. 설명이 계속 들어가는 거기 글쎄,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목으로 쓴다는 건 적절치가 않다는 거지. 이 논문의 성격으로는 여기서 한번 일단 그 연구 모형을 한번 봅시다. 연구 모형. 예, 연구 모형을 한번 잠시만요. 봐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저기 지도 교수를 내 이름이 제일 먼저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예. 그 정정우 교수님이 위로 올라가게 해야지. 내가 위로 가면 안 되지. 거의 근데 관여를 안 하셔서요. 아니. 논문에. 어쨌든 그 관여를 안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사님.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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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니요, 제가 조금 뭐 적어서 드릴게요. 그거는. 예, 예, 예. 그 아침에 뭐 간단하게 적어서 드리게. 그리고, 내가 그날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가지고 가면 미리 보내드려도 되고. 예, 하여튼 내가 그거는 뭐, 음, 음. 아니 뭐 카톡으로 보내도 되니까 그렇게요. 네, 카톡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거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동우 교수님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예. 거기다가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면 되고 나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연구 모형 한번 봅시다. 연구 모형이 지금 이게 지금 종속변인이 뭐예요? 종속변인이. 종속변인이 최종적으로 여기서 지금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변인이 뭐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성이에요? 시민성이죠. 예. 그 근데요, 시민성이 이거를 경로를요, 이게 한번 예.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예. 영재성이에요? 여기서는 사회적 타당성을 영재성으로 이렇게 구성으로 본 거죠. 그 인성이 사회 정서적 요인이 영재성으로 본 거죠. 아니 근데 굉장히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취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종속변인을 우리가 영재성이 길러져서 종속적으로 탁월한 성취로 가야 되거든요. 탁월한 성취. 네. 탁월한 성취가 종속변이 돼야지. 이게 지금 시민성이 종속변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탁월한 성취가 시민성에 기반해서 돼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이 그 그러니까 돼야 된다는 시민성이라고 거죠. 부르면 안 되는 근데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취. 우리가 네. 영재성을 길러주는 목적이 뭐냐면은 영재성을 길러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탁월한 수준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영재 교육의 맥락이지.
예. 그러니까 영재 교육의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시민성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지 뭐 저게 영재 아이들에게 꼭 길러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게 그치? 사회적 타당성에 의해서 제가 이 영재성 수준을 이제 학업 성취가 탁월한 성취긴 한데 이 나이 또래에서 이 학생의 수준에서는 탁월한 성취가 학업 성취지만 그것이 사회적 책임과 시민성 그 가운데 있는 그 탁월한 성취가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좀 최종적으로는 그 시민성이 태도 기반이 돼서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아니 글쎄 어쨌든 그런데 이거 그리고 이거 예. 틀 예. 자체에서 예.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재 교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재들에게 길러줘야 할 게 뭐예요? 본인이 생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재를 길러서 왜 영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게 탁월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시민성에 아니 기반해서 그것이 탁월한 그건 성취가 본인 나오는 거죠. 생각이지. 시민성을 길러주려면은 영재성을 왜 길러줘요? 시민성 길러주려고 영재 교육하나요? 아, 우리는 영재 결국은 교육 그거를 파이널로 한 거죠. 예.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음. 아, 그러면 종속 변이를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을 교수님은? 아니 영재 교육의 기본이 지금 틀린 거야. 기본이 영재는 상위 1%나 상위 2%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위 예. 2%. 상위 2%한테 시민성 길러주기 위해서 영재 교육 하나요? 영재 교육을 우리가 왜 하는지가 나와야지. 왜? 목적이 뭐야? 영재 교육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 걔네들이 남보다 가치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산출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분야의 특정한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보이도록 길러주는 것이지 시민성을 길러주는 건 너무 보편 타당한 얘기지 저거는. 일단 이 그러니까 잡은 거부터가 흔들리는 거야 지금. 예. 아니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 교수님 생각은 어떤 게 종속 변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시민성이 가면 안 된다니까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종속변 이 변인이 너무 많고 일단 너무 많아요. 많고 예를 들면은 시민성이라고 하는 건 저거는 너무 그냥 이거는 그냥 차라리 그 영재 교육이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연구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것도 시민성을 가지고 종속변인으로 잡는 연구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아, 돼. 근데 응, 그 응, 티케드 응, 그 이론에 보면요, 응, 티케드 응, 이론이나 그 리더십 이론에서 보면, 그러니까 응, 스탄버그의 리더십의 그것도 결국은 응, 커먼 응, 굿즈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많이 영재교육 수업 들으면서 그걸 되게 많이 응. 강조해서 들어서 그러면 누가 파이널이 그걸 그 커먼 굿즈가 그러니까 가장 예. 그러니까 영재 교육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강조해요? 어떤 사람이? 스탄버그 아, 스탄버그가 스턴버그가 아니 예. 스턴버그가 영재 교육자예요? 심리학자지? 그 사람이 영재 교육한 사람 아니에요. 아, 스턴버그가 왜 그래요? 영재 교육한 사람이 스턴버그는 심리학자지. 그 아니 교수님 그 이거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스턴버그는 자신이 교육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심리학자지. 어, 심리학자지 그 사람이 어떻게 교육학자예요? 근데 교육학자가 아니야. 저희 수업에서는 음, 거기서 얘기하는 그 사회적 타당성에 의한, 보편 음. 타당성에 의한 탁월한 성취를 그것을 영재성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배웠기 아니 때문에, 아니 그렇게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죠. 영재성하고 재능하고 어떻게 달라요? 영재성과 재능이. 영재성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 고유의 어떠한 노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 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음, 기본적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음. 그것이 개발이 되었을 때 재능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 가아내가. 그럼 재능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재능의 종류. 뭐, 가네의 이론에 따르면, 음. 그 예. 재능의 종류가 뭐가 있냐고 재능의 종류가. 그럼 그 재능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파이널이 된, 최종적인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영재 교육이 가장 기본이 영재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재능 개발이에요. 재능 개발이고 그 재능이 더 개발돼서
예. 재능을 개발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예. 그게 바로 탁월한 성취라는 게 탁월한 성취라는 게 뭐야? 그거는 어느 분야에서든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이나 무슨 뭐 어떤 거든지 가서 능력에 관련된 거예지. 탁월한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퍼포먼스 예. 실제로. 예를 예. 들면 수학을 굉장히 잘해.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잘해. 예를 예. 들면 이런 능력을 말해야지. 시민성이라는 거 무슨 이거는 그냥 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영재 교육의 대상이냐고. 영재들이 시민성 교육, 영재들에게도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죠. 그건 필요하지만 영재 교육의 가장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영재 교육 맥락은 걔가 상위 1%할 때 시민성을 길러주는 건 아니 그게 무슨 저기 아, 시민성이 필요하죠.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아. 다 필요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봐.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종합 여기 리더십 아니에요. 리더십. 예, 리더십. 예, 리더십이 리더십. 가장 큰 그거다라고 음. 해가지고 파이널을 그 리더십이 성취가 됐느냐, 이 수업을 이후에 리더십이 성취가 됐느냐 그렇게 봐서 아니 그런 연구도 리더십도 있길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예,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종속변인데 근데 웃기는 거예요. 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직장이 아니라 리더십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기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든지, 응? 어떤 예, 대통령이 된다든지, 무슨 이런 큰 업적을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왜 필요해? 리더십은 그런 걸 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이지. 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거야. 티켓에서는 나오잖아요. 그럼 리더십 이론에 관한 거고, 티켓은 영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탁월한 성취로 연결돼야 된다니까. 탁월한 성취가 종속변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학업 성취가 마지막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능과 학업 성취.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좋고, 응? 그 근데 여기서 다음에 예, 다른 측정한 어떤 성취도 게요. 좋아요. 예. 여기서 측정한 게 학업 성취가 음. 지각된 학업 성취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지각했다. 그것이 근데 탁월한 수행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각된 학업 성취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해요. 부족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하여튼,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해요. 그게. 봐줄만 한 아, 건데, 그게 낫다고요? 예. 그럼 그게 훨씬 낫지. 그러면은 성취를 줘야지. 근데요. 지능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지능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 음. 성취랑 지능을 두 가지를 합쳐서 영재성으로 봐도 돼요? 그걸 종속변인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 돼. 안 돼요? 지능 따로 하고 학업 지능은 성취만? 아니 지능은 훈련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기서는 아, 탁월한 성취라는 것은 훈련의 대상,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얻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 그게 교육이지.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종속변인이 돼야지.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도 지금 티켓가 봐 탁월한 성취를 그 종속벽을 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정서적이든 인지적이든 그런 능력들이 종합해서 탁월한 성취. 예를 들면은 지각된 성취도 좋아요. 진짜로 실제로 그 학업 성적이 제일 좋지.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구하지 않았잖아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된 성취라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아. 거지만 그 종속변이를 시민성을 잡으면 어떻게 해? 그건 뭐 좋은 아니지. 근데 이게 지각된 음, 성취 그게요. 음. 이게 자료가 좀 일반이랑 영재랑 좀 비교하기가 자료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종단 연구 자료를 가지고서 완전히 다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돼요. 이거를 큰 틀에서 이 연구를 일단 종속변인이 뭐고 독립변인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종속변인을 잡아놓고 예. 종속변인 하나를 잡아도 좋고 두 개도 잡아도 좋아요. 그러나 종속변인을 잡고 그다음에 독립변인이 뭔가 이거부터 구분이 된 다음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할 수 있는 그런 변인들 매개 변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예. 막 그래서 그거를 일단 큰 틀에서 놓고 예.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을 통해서 종속변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지. 연구라는 게 그걸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아. 밝히는 게 연구인데 지금 종속변인에 관한 이론이 확실하지가 않아. 이 큰 맥락 속에서 그게 약하면
그게 약하면 설명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아, 그러면요, 교수님 이거 음. 가지고는 음. 논문을 쓰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 자료 가지고는. 근데 왜냐면 그러니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티캐드 이론이라는 게 좋아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최근 이론이에요. 최근 이론이고 굉장히 그 사람들 나도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티캐드 이론이 아주 심플해. 이건 뭐냐면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아주 예, 간단하다니까.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데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맥락. 예를 예, 들면 거기에 맥락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기 통제력 같은 거, 셀프 컨트롤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게 맥락이죠. 이런 게 아, 맥락이잖아.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예, 부모가 어떻게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맥락이야. 예, 여기서 지금 막 종속 변이는 정신 안정감 아니 저 영재 교육에서 나는 정신 안정감을 정신적 안정감을 종속 변이로 잡은 건 처음 봤어요. 이거는 교육 심리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일반 아이들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게 하게 저걸 높여주고 저거에 예,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보자. 오케이. 심리학 연구라면 뭐 일반 교육 심리학 연구 같으면은 오케이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영재 교육은 아니고 우리가 영재를 왜 키우는데 그 영재 교육원에서 영재 왜 키워요? 우리가 그 저기 과학영재교육원이나 예. 영재교육원에서 영재를 왜 기르는 거예요? 왜 열심히 교육시키는 게 걔네들한테? 아, 왜 그 저기 정광석 선생님은 왜 걔네들한테 교육시킨다고 생각해요? 그 데려다 어, 놓고 왜 걔네들 교육시켜요? 왜? 예, 저는 그 결과적인 거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육의 아니 그러니까 과정이. 그래도 예, 그래도 그 과정이라는 게 그러면 종속변이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 과정변이로 들어가야지. 그 과정이 어, 중요하다면 그 과정 변인 그러니까 매개 변인이죠.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 매개되는 변인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종속 변인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큰 맥락에서 연구의 틀을 일단 본인이 지금 머릿속에 컨셉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도대체 영재 교육을 왜 하느냐는 거야.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 우리 학교 교육 왜 해요? 결국에는 성적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예, 영국의 교육심리 연구의 거의 90%의 종속 변인이 학업성취예요. 학업성취라고. 예, 그거는 아니, 알고 있는데, 응, 제가요, 이거 그 응, 인성에 대한 요인을, 이걸 응. 다시, 그러면은 마지막 종속 변이를 학업 성취로 놓고 중간에 있는 변이를 놓는데, 이게 변이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예 굉장히 근데 막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뭐 많은 건 아닌데 예, 그러나 이런 타당성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인을 줬을 때는 예, 어떤 게 독립 변인이고 어떤 게 종속 변인 두 가지를 먼저 분리를 해야 돼. 내가 종속 변인으로 잡을 것이 뭐고 내가 독립 변인으로 잡을 것이 뭐다. 그리고 예, 그 사이에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 끼어드는 변인이 뭐다. 예. 그렇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딱 나눠야 돼. 이 카테고리를 세 개로 안 나누고 지금 막 뒤죽박죽도 이건 지금 막 서로가 막 연결돼서 오케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어떻게 아,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크게 응. 영재성과 인성과 정신적 안정감 세 가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각된 영재성 수준 오케이 예. 지각된 영재성 수준이 근데 예, 중요한 건 이 영재성 수준을 사회적 타당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라는 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영재성 수준으로 지각할 수 음,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회적 음, 책임과 시민성 가운데다 놓은 거죠. 결국은 그 세 가지, 사실은 영재성, 인성, 정신적 안정감 세 가지인데 그 인성을 음.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막 한 거죠. 인성이 어떤 게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영재성 수준과 정신적 안정감을 뺀 나머지가 다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인성이면 봐요. 예, 인성이라는 거는 그냥 인성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고 그 예, 인성을 쪼개면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여기 무슨 예, 뭐 시민성도 있고 배려와 소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사회적 책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건 그냥 맥락 변이를 볼 수가 있어요. 맥락 변이로. 예, 예. 맥락 변이를 볼 수 있는데 그 배려와 소통과 사회적 책임하고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기 변인을 잡을 때는 변인과 변인들 관계가 예.
변인들 관계가 약간 배타적이어야 돼요. 너무 코릴레이션 높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변인과 변인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그거는 사실은 두 개의 독립 변인이 아니라 하나의 변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논문도 볼 때도 너무 코릴레이션이 높은 거 여기도 보면 지금 뭐야? 자아 존중하고 배려 같은 거 이런 거 하여튼 내가 볼 때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전부 다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아요. 코릴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 개 잡을 게 아니라.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 인성을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있어요. 개인 내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자기 존중, 자기 조절, 가정 중심 자기 존중과 자기 조절을 개인 내적인 음, 요인으로 하고 시민성, 음, 사회적 책임, 배려, 소통, 가정 중심 사고를 개인 음. 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그 두 가지로 오케이. 해도 음. 되거든요. 그럼 인성 요인은 예,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어차피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나눠도 그게 전부 다 그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그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예, 예, 두 예. 개로만 나눠요. 인성이라고 보지 말고 그거는 인성도 아니야. 그냥 그는 예를 들면 개인 내적인 맥락 변인.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아, 애들하는 게 맥락 아니에요, 맥락. 그러니까 그 개인 내적인 맥락과 외적인 맥락으로 나누는 거야. 예, 예, 내적인 맥락, 외적인 맥락으로 한 두 개로만 나누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예, 그리고 독립변인으로 지금 여기는 독립변인이 지금 지각된 영재성 수준이죠. 예, 예. 독립변인이 오케이 지각된 영재성 수준이야. 지각된 영재성 수준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본다는 거죠. 독립변인. 학업 사실 성취만 하라는 거죠. 아니 지각된 영재성 수준은 자기가 IQ가 얼마냐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IQ는 지금 지각된 영재성 수준은 두 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네, 지능이랑 학업 성취고, 만약에 일반 학생이랑 같이 한다면, 음, 영재 교육 참여 경험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나눴잖아요. 나눴기 때문에 음, 그냥 학업 성취랑 지능 두 가지인데, 그걸 두 가지를 나누라는 거죠. 그럼 음. 지능의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업 성취는 마지막 종속 변인으로 놓고 그럼 정신적 안정감은 뺄까요? 정신적 안정감은 종족변이 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무슨 예, 맥락변이로 들어가면 되죠. 저거는 정신적 안정감이라는 거는 행복감 아니에요. 행복감. 예, 웰빙 아니에요. 맞아요. 웰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지 아이가 어떤 아이가 IQ가 높아요. IQ가 예, 굉장히 높은데 높은 성취, 학업 성취라고 봅시다. 높은 예, 학업 성취를 이루는데 예를 들면 IQ가 독립변인이고 학업 성취가 종속변인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얘가 굉장히 자기 조절 능력도 높고 자기 존중감도 높고 그게 보면은 그 간의 모형에 다 나오잖아요. 간의 모형에 맥락변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 간의 모형에. 간의 모형에 보면은 촉매라는 게 있잖아요. 촉매. 예, 촉매 위에 촉매가 있잖아요. 위에 촉매가 뭐예요? 개인 내적인 거잖아요. 예, 개인 내적인 촉매, 외적인 촉매. 밑에 촉매는 뭐예요? 사회적인 촉매잖아요. 예, 부모라든지 예. 부모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촉매, 그게 맥락 효과예요. 그게 맥락 변인이지. 그리고 예, 거기에 쭉 이제 영재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거기 예, 얻게 되는 탤런트 중에는 교과 탤런트라는 게 있잖아요. 교과 탤런트. 예. 수학이라든지 무슨 뭐 과학이라든지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그 종속변인을 일단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속변인은 지각된 수학, 과학, 응? 예. 지각된 수학 성적, 그 예. 지금 그런 흔적 있나요? 그런 거 지금 그 데이터 구해놓은 게 있나요? 지각된 아,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수학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인문까지 합쳐져서 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영재 교육에 대한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였죠. 제가 지금 교육적 합성 뺐거든요. 교육적 합성은 영재 교육에 잘 맞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거는 삭제를 하고 그냥 학업 수준이 어느 음. 정도이냐고 아니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미리 틀을 이게 그 연구의 틀을 잡고 그 연구의 틀에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뭐 완전히 뭐 측정해놓고 지금 이게 때려 맞추는 거는 이게 적절치가 않은 거야. 그리고 아, 그 성적을 하나도 안 구했어. 그게 지각 게 아니 그거 지각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각 틀리면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아, 교수님, 그래서요, 제가 종단 연구 자료를, 로 다 논문을, 있어요? 예, 음. 썼어요. 그래서 종단 그거는 연구 자료. 수가 영어로 다 나눠져 다 있거든요.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종속변인을 이렇게 잡는 게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지각된 거 아니죠? 그 종단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은. 예? 거기는 종단 연구 예, 예. 데이터들은 진짜 그 거기 그 저기 저 성적을 말하는 거죠. 예, 성적 그 예, 지각된 게 아니죠. 예. 예, 예. 그런 데이터 쓰라고요. 그런 데이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네. 혹시 몰라서,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저기 정광 선생이 학부에서 음악했다 그랬나요? 예. 뭐를 했죠? 저기 저 전공이 근데 너무 오래돼서 바이올린요. 바이올린. 그다음에 석사는 석사는 음악 교육을 하긴 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다른 국제학 하고선 다시 또 네? 돌아와서 그걸 한 거라서 그러니까 저기 저 네. 석사를 어디서 무슨 전공을 했어요? 이대에서 음악 교육했는데 더 이상 배울 제가 음악 직장을 교육 그렇게 그러니까 다니지는 음악 않아서 예. 네? 제대로 안 다녔다는 게 또 무슨 소리예요? 아, 직장을 안 나갔어요. 직장을. 그러니까 음악 교육 쪽으로 직장을 아니 바이올린을 또 근데 예. 거기서 음악 교육을 하면서 석사 논문 썼어요? 아, 음악 교육을 하기 전,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음악 교육대학원에서 그걸 한 거죠. 아 교육대학원에서 나왔군요. 그러니까 예, 일반 대학원 예, 나온 게 아니고 일반 예, 대학원 나온 게 아니고 교육대학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과학적인 어프로치 하는 게 지금 서툴러. 지금 내가 보기에 그 틀 자체가 흔들려.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뭔가 복잡한 게 있긴 한데 예, 이 사회과학적인 연구 리서치 모형이 없어. 리서치마들이 약하다고 대단히. 이게 지금 설명을 못 알아들어.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지금 참 막 전체가 흔들려. 내가 보기 이거는 근본적으로 많이 뜯어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틀부터 잡아야 된다. 내가 그잖아. 아니 근데 왜 그 저기 간의 모형은 잘 알면서 왜 간의 모형은 따르지라면서 간의 모형이 어떻게 되냐? 간의 모형이 아주 심플하잖아요. 심플해. 영재성에서 탤런트로 발전하는 거 아니야? 탤런트로 발전하는 그 중간에 촉매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촉매. 예, 촉매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 촉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맥락변인이야. 그게 촉매가 예, 맥락변이라고. 그러면 근데 여기서도 봐. 맥락변인 유지하는데 이 연구가 아까 그 CAD 모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어? 예, 그러니까는 맥락이란 말이야.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굉장히 컨텍스트가 중요해. 그럼 컨텍스트 에이전시라는 게 있는데 그 예, 컨텍스트 에이전시가 뭐예요? 그게 맥락이야. 그게 우리가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매개변인이야. 매개변인. 예, 매개변인이라고 그 컨텍스트 변이냐 뭐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재 교육에서는 이런 접근을 많이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이게 지금 그 CAD라고 하는 그런 모형 자체가 예, 상호 교류라고 하는 그런 모형 자체가 말만 그렇게 바꾸는 거지 예. 지금 간의 모형을 그대로 갖다 놓고 말만 살짝 바꾸는 거야. 그런 거지 아, 뭐 그렇게 대단히 무슨 뭐 새로운 그런 게 아니에요. 맥락 입장이 그런 거예요. 자, 영재성 있어. 영재성이라고 하는 변인이 예, 재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준다. 오케이. 영재성이 재능에 영향을 준다. 영재성이 개발이 돼서 재능에 영향을 주려면 거기에 과정에 맥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맥락이 뭐냐면 개인 내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인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정광석 선생은 지금 전부 다 개인 내적인 맥락만 얘기한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게 지금 인성이라 그래가지고 개인 내적인 맥락만 얘기한 거야. 자기 조절학습, 뭐 자아 존중감, 뭐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개인 내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지. 여기에 부모의 지원이라든지 사회적인 맥락, 학교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것도 맥락이지. 왜 어떻게 그 개인 내적인 것만 맥락이야? 맥락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모형을 쓴다는데
맥락이 왜 개인 내적인 것만 있나? 개인 외적인 것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환경 같은 게 물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의 학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영재성을 개발시키는데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는 요즘에 영재네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데 셀프 컨트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셀프 컨트롤. 아 영재아이가 여보세요? 예, 예. 잠깐 아니에요?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정광 선생이 그 흐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맥락 변인을 지금 여러 개는 잡았지만 거의 유사한 것만 잡은 거야. 예, 그렇죠. 응, 왜냐면 응, 그때 심사 때 뭐라고 했냐면 인성이란 게 너무 크다. 응. 그러면 그거를 아니,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잡으면 안 되고 그 인성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영재성을 가진 아이가 예, 높은 재능을 만들 때 예를 예, 들면 높은 재능 중에는 자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이거야. 잘하는 거야. 예.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아이가 내적으로 가져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수학 잘하는 자기 조절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배려 소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조절이라는 게 필요하고 배려 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이론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 내 생각으로 그냥 배려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논문이나 이런 것에서 영재성이 탤런트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그게 바로 간에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동기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자기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 동기 같은 게 나오잖아.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환경이 부모 같은 거 나오잖아요. 부모, 선생님,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학교 환경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걔가 예를 들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맥락변이죠. 맥락변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뭐가 나오느냐? 바로 걔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무슨 언어라든지 그런 파트에서 아니면 리더십이라든지 거기서 리더십도 그냥 리더십이 종속변님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어떤 그 조직을 이끌어서 성취를 나타낸 그런 게 이제 그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음, 이해가 좀 됐나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지각된 영재성 수준을 쓰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그리고 자료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각된 영재성이라는 건 아주 포괄적인 저게 사실 지각된 영재성이라는 말은 애매한 말이고 예, 우리 그 피험자들의 IQ 수준이나 그다음에 사전 성취 수준 같은 거, 예. 사전 성취 수 이런 것들은 되죠. 그런 것들을 그게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예. 것들이 독립변이로 들어가야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초등학교 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종단 발표를 했어요. 한국교육 종단 연구에서 이제 네, 영재성 네. 수준을 이 학업 성취가 음, 나오고 과목별로 음, 학업 성취가 국영수가 나오는데 그 세 네. 가지를 그냥 합쳤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보라는 거죠. 당연하죠. 같이 보면 안 되지. 같이 보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종속변인에서 수학과 과학, 언어 수학 과학을 본다고 하면, 예. 어? 그것은 미래에, 예를 들면은 그 아주 그 종단 연구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이게 지금 몇 년, 2013년도 13년도 자료에도 그 다음에 몇 자까지 조사된 거죠? 7차까지, 7차. 2019년? 19년까지 예. 조사된 거예요? 19년까지? 예, 예, 예. 그러니까 13년에서 19년이면 6년이잖아요. 6년. 예, 예. 자, 13년의 수학 성적, 예. 그 다음에 13년 때의 IQ,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독립변인이 될 수 있고, 예. 19년의 수학 성적은 총속변인이 되는 거죠. 아, 아, 총단 연구라는 게 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발전할 때, 예.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19년에 이런 성적을 낳게 했느냐 그런 거죠. 그 설명을 예를 들면은 13년도에 예를 들면 독립변인들이 19년도에 종속변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예.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거지. 아, 그러면 이거를 국어, 영어, 수학을 나눠서 하라는 거죠? 나눠서 하면 제일 좋죠. 그걸 섞으면 안 되죠. 그건 내가 볼 때는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와 국어를 못하는 애, 국어를 잘하는 애와 수학을 못하는 애가 섞여버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이게 유의미한 게 없잖아요. 그냥 탁월한 그럼 솜씨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기 아니, 그럼 완전 때문에. 섞여버리는 거지. 완전 예. 섞여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종속변인에서도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해야지 그걸 섞어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냥 학교 성적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예.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뭐 굳이 세 과목을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수학, 과학을 한다든지 뭐. 근데 내가 볼 때는 정광석 선생이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자기의 그러, 백그라운드하고 너무 다른 연구를 지금 하는 건데 아니 근데요, 본인이 음악을 제가 예, 학생이 있어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제가 일하는 데서 음, 연구 대상자로부터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을 못 받았어요. 못 그래서 봤죠. 제가 연구가 예. 가능한 방향으로 다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무슨 어디서 일을 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 제가 직장을 다 놨는데 그때는 예, 초등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연구가 가능한 자료에 맞춰서 제가 연구를 바꾼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왜 그 전에 황지선 선생 알아요? 황지선? 아, 예. 근데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 저는 그 황지선 선생님은 중학교에 가서 직장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저 예, 같은 예. 경우는 그냥 악기 그거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을 했었더라도 그것에 음. 대해서 이론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수업에는 그렇게 오래 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황지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가 그러니까 허락이 된 오케이 오케이 상태고 뭐 저는 안 된 거고. 오케이 됐고요 됐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그 정광생이 이제 논문을 쓴다 그러면 예. 이 논문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심사위원들이 설득이 안 돼. 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설득을 못 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나를 설득해야지 내가 나를 설득이 안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예. 이런 연구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 연구라서 이렇게 남이 볼 때 예. 의미가 있고 이런 연구는 타당하다. 또 연구 방법도 타당하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야. 자꾸 내 생각만 얘기하면 안 돼. 내 생각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 연구를 할 때 한다면 지금 한다 그러면 예. 근본적으로 일단 독립변인을 두세 개 잡는 거예요. 두 개 정도 잡아. 오케이. 쉽게 생각하면 예. 독립변인을 두 개 잡아. 그다음에 종속변인은 뭐 한 개 잡아도 좋고 두 개 잡아도 좋아요. 종속변인은 예. 한 개 잡아. 그다음에 중간에 매개변인이나 환경변인 있잖아요. 그 두 개 정도 잡아. 그러면 이게 틀이 이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먼저 나와야 돼. 그게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종속변인이 뭔지 지금 도대체 이 영재교육에서 뭐를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아니 일단 이거를 자꾸 추진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논문을 빨리빨리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심사에 올려도 안 돼.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를 무조건 심사에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벌써 몇 번 떨어졌잖아, 지금. 그렇죠? 예예. 그래서 제가 다른 학술지로 다 돌렸어요. 근데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음, 데이터를 이제 종단 연구 자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독립 변이는 2013년도 국영수 세 과목을 넣으라는 거죠. 세 과목을 음. 따로따로 모형을 따르게. 그때 아이들의 다른 데이터는 없어요? 그 아이들이 몇 명이죠? 여기 지금 이게 종단 연구에 참여 725명이요. 725, 오케이, 좋아요. 영재 학생 725명이죠? 예. 오케이, 좋아요. 이 아이들의 개인적인 건 없어요? 가정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IQ라든지 뭐 이런 거 들은 거 없어요? 다른 다른 변이는 자기조절 네. 능력이나 뭐 이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네. 예, 자기조절 갑자기 이걸 준비하라 그러네.
자기조절 학습이랑 부모가 그러면은 부모에 그러면은 대한 것도 있어요. 여기 부모 예, 부모에 대한 부모가 거 이 학생에 좋아요. 대해서 부모에 대한 거 좋다니까. 예, 그게 독립변인으로 들어간 거는 부모의 학력이라든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부모의 학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잡아야 돼. 그런 걸 잡아야지. 그 영재 아이들의 뭐 부모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영재 아이들의 뭐 지능이면 지능이 더 좋고 지능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그 아이들의 어떤 뭐 학업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게 독립변인이야, 이게. 독립변인이라고. 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관한 정보 13년도에 그 아이들에 관한 정보 5학년이잖아요. 5학년 6학년인 거죠. 5학년 6학년 예, 예, 초등학교 예, 13년도에 T1이 지금 T1이 5학년 때 13년도 5학년 때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니 여기 있네. 영재성 수준 척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창의성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창의성 뭐 학업 성취 이런 게 다 있는데 예, 자아개념 척도 뭐 여기 이런 게 뭐예요? 그래? 측정 도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예.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요. 네. 이게 이 세 가지 요인을 셌는데요. 교육적 합성 같은 경우는 수업 참여 태도나 이런 거를 선생님이 평가를 한 거, 5, 6학년은 오케이, 선생님이 평가를 오케이.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는 이게 예, 그러니까 교육 적합성, 수업의 이해라든지 수업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거는 수업 태도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 변인이 될 수 있어요. 컨텍스트 예, 변인이야. 수업 태도 같은 거. 이 수업 태도나 수업의 집중도 뭐 이런 거 집중도보다는 수업 태도가 훨씬 좋아요. 수업 태도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아 개념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예를 들면 학업 자아 개념 그다음에 이런 학업 자아 개념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자아 개념 자아 개념도 그냥 자아 개념을 통틀어서 하지 말고 자아 개념 중에서 학업 자아 개념이 제일 좋죠. 학업 자아 개념. 예, 그다음에 수업의 태도. 예. 이런 거는 매개변인이 정말 좋아요. 그다음에 창의성도 있네요. 창의성. 장애 창의성도 있고 근데요, 창의성은 이제 자기가 한 거고 창의성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른 저는 지금 인성 쪽에 약간 사회적 타당성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창의성은 또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연구를 안 했고 그래서 완전 또 다른 부분이라서 조금 어,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이게를 이제 뭐 창의성을 넣든 안 넣든 상관없는데 학업성취 넣어도 되죠. 학업성취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학업성취나 영재성으로 아까 영재성도 지각된 영재성이라고 넣었었잖아요. 아까 예, 지각된 영재성이라고 넣었죠. 그 지각된 영재성을 그게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예. 그 학업성취나 그 지각된 영재성에서는 뭘 물어본 거죠? 네가 뭐 어, 똑똑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영재성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자기가 어느 정도 지능으로 지각하느냐, 10점 척도에서 내가 지각하는 정도의 지능은 어느 정도냐, 그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능의 예, 수준, 예, 예, 그러니까 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근데 그거는 정말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자료가 그거 잘 믿을 안 나왔어요, 결과가. 아니, 잘안 나오고 떠나고서네 그 예. 애들이 자기 지능 검사 안 해본 애들도 있는데 지능 검사도 안 해본 애가 자기 지능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다, 아니, 이렇게. 그런 걸 갖고 어떻게 박사 논문을 써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안 되죠. 아니, 그런 데이터를 갖고 믿어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면은 그 결과가 뭐가 나와? 예. 아니, 이런 말 몰라요. 논문 쓸 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믿을 만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지, 집어넣고 돌려야지. 무슨 저기 믿을 수도 없는,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데이터. 애들이 자기가 한 번이라도 지능 검사를 받아본 애들한테 너 지능 검사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타당할 거예요. 예. 지능 검사 한 번도 안 받아본 애한테 너 지능이 얼마냐고 1번부터 10번까지 찍으라 그러면 걔가 어떻게 찍겠어요? 그건 예. 황당한 얘기지, 그거는. 그거는 그냥 알아서 찍는 거잖아요. 알아서 그냥 7, 8, 뭐 9, 뭐 아무렇게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저기 종속 변인이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예를 들면 뭐 그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그거는 그러면은 종단 연구 그런 자료로 데이 가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 내가 볼 때는 여기 정단 연구 자료가 훨씬 낫고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1시간 넘은다. 지금 3시 또 약속 있어서
이거는 그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속변이는 뭐로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독립변이는 뭐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중간에 오는 만약에 매개변이는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틀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런 틀이. 그게 나온 다음에 그게 이론적으로 얼마나 타당하냐. 거기에 나오는 거야. 지난번에 막 구조방정식 막 얘기했잖아요. 구조방정식이 뭐야? 이론적인 모형하고 경험적인 모형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보는 게 구조방정식이에요. 예. 나는 내 제자들이 구조방정식 쓴 애들 10명이나 돼, 10명. 그러니까 그 구조방정식부터 매 개념부터 못 잡으면 안 되고 지금은 뭐 내가 볼 때는 그 패스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거야. 패스 어널리시스 하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은 그 연구 모형이나 그다음에 연구 모형 간의 그 관계를 밝히는 건데 그 패스를 어떻게 긋고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틀을 잡고 그 사이에 오는 걸 어떻게 잡고 하느냐. 그걸 먼저 한번 그려봐요. 그걸 그려야 일단 데이터를 쓰든 안 쓰든 일단 그걸 그려보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 안 나오는 게 이 나를 설득을 시켜보라니까. 정광생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를 설득을 시켜봐. 이렇다.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 나를 먼저 설득시켜야지. 나를 설득을 시켜서 내가 그럴듯하다, 타당하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보여야 예. 그 다음에 연구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내가 볼 때도 전혀 나를 지금 정광생이 나를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요, 저희 독립변인이 그런데 학생 그 국영수 그 과목을 따로따로 나눈 그 성취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요. 2013년도 그리고 2019년도 자료가 이제 음. 종속변인으로 파이널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독립변인이 꼭 국영수가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독립변인은 부모의 가정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부모의 가정 환경 같은 거 환경변이 여기 지금 종단 연구할 때 분명히 환경변이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환경변이 같은 게 분명히 들어간다면 그 독립변인에는 개인 환경변인 그게 독립변 하나 들어가면 좋고 그다음에 그 사전 학업 성취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 두 가지 정도만 잡아봐요. 일단 그 국영수로 나누지 말고 일단 독립변인은 나누지 말고 학업 성취 그다음에 그 개인 환경 변인 그 두 개를 독립변으로 잡고 종속변인은 내가 볼 때는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로 따로따로 잡는 게 더 좋아요. 따로따로 잡는 게. 모형을 따로 가라는 거죠. 아니 모형 그러니까 자체를. 모형 속에서 종속변이는 동그라미가 종속변이는 두 개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두 개. 동그라미 두 개가 종속변이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종속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를 하든지 간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연구에 내가 얻고 싶은 그런 변인이 뭔가 그게 종속변이잖아요. 내가 정말 내 연구에서 이거 정광생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가 알아보고 싶은 그런 그 변인 그게 종속변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과학 그 영재 학생들의 수과학이 마지막에 그 학업 성취로 가는데 근데 아까 네. 전에 그 환경 변인 같은 경우는요. 통제 요인으로 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환경 변인 같은 경우는 통제 요인으로 해서 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차이가 없으면 그냥 뺐거든요. 근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놓지 아니, 않고 아니 거기에 그걸 왜 빼고 독립 변인이 그게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데 그게 왜 예를 들면은 아버지 학력이 높은 아이와 아버지 학력이 낮은 아이도 있잖아요. 예예. 영재이면서 아버지 학력이 높은 아이. 영재이면서 아버지 학력이 낮은 아이. 이런 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그게 독립변이라는 그게. 그런 예.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수학 성적이 되게 높아. 예. 수학 성적이 되게 높은데 그 예. 수학 성적을 종속변인으로 했어요. 그럴 예. 때 아버지 학력이 높으면서 사전 성취가 낮은 아이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속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학력이라는 거에 그 아이의 최종적인 수학 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독립변인이지 뭐야. 독립변인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구 방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볼 때는 그 연구 방법 강의 들었어요? 예. 박사과정 할 저 때? 돈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구조방정식 많이 했어요. 아니 계속. 구조방정식 말고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연구 방법. 제가 연구 방법에 제가 대학원을 한 20년 전에 그때도 성태재 교수님 거 보고 네. 지금은 김수영 교수님 거 참고하고. 아니 근데 꼼꼼하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그 박사과정에서는 코스웍이 없었어요. 코스웍에. 연구 방법론, 과학 교육 연구 방법론 듣고 영재 교육 연구 방법론도 들었고. 영재교 연구 방법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 저기 이름이 뭐지? 염 교수님한테 듣고 염, 염, 과학 염, 염, 염 염영경 누구예요? 교수님. 그분 무슨 과 교수세요? 아, 심리학과. 네? 심리학과요. 심리학과? 예. 심리학과? 예, 심리학과면 예. 사회과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했을 텐데.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내가 설명하는 거가 잘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아버지 학력이나 이런 거는 보통 다른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통제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드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이드로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데 이 예, 연구에서 본인이 그 연구에 그 독립변인으로 잡을 거를 본인이 선정하는 거야. 본인이 선정해도 된다니까.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선정한 연구 모형은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럼 아니 내가 나를 설득이 안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뭐 말하면 뭐 잔소리지. 그거 설득이 안 근데 되는 거 이상한 거지. 이게 논문 예, 자체가. 예, 영재 학생, 예, 아니, 영재, 그러니까 예. 아니, 얘기해봐. 근데 사실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파이널 학업 성취가 가장 높은 1% 아이들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영재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거에 그걸 했는데 그거는 조금 유의미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파이널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 같은 경우는요 5, 6학년 때 영재 교육을 받은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예.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그 학업 성취가 전체에서 봤을 때 얼마나 높은 학업 성취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사실은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학업 성취라고 하는 게 독립변인이 이 예, 학업 성취가 종속변인 그러니까는 뭐 7년 후에 어,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7년 전에 5학년 때 학업 성취가 높았던 아이가 예, 7년 후에도 학업 성취가 높으냐 예. 낮으냐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가, 정적인 영향을 당연하죠. 그게 끼치는가. 코릴레이션, 그게 상관관계 아니에요. 그게 상관 아니야, 상관. 근데 왜 이게 부적 영향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부정역이 나왔어요? 학업 성취가 이제 네, 여기가 보세요. 초등학교 네.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부적으로 나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학업 성취가 어디 있어요? 학업 성취가 어떤 게 학업 성취예요? 이걸 영재성 수준으로 놓은 거죠. 학업 성취랑 창의성이랑 같이 하는데 영재성 수준이 학업 성취로 봤다고요? 예. 누가 그렇게 봤어요? 누가? 제가 참.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보고서 그 그렇게 하면 안 연구에서도 되죠. 영재성 수준을 보통 학업 성취와 지능으로 본다는 것을 제가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을 했고 아니 근데 설명을 한다고 아니 예. 그 학업 성취 수준이 영재성 수준이에요? 같은 거예요? 예, 아니 이론적 배경에서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보통 누가 영재성 수준이라고 하면 지능과 학업 성취 두 가지를 말을 한다. 그래서 누가 그래 김주아 소장님이 쓴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이론적 배경에서 굉장히 길게 아니 써놨는데 그게 영재성은 종속변인 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종속변인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독립변인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 그러면 그냥 종속변인 때 학업 성취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지. 예. 그러면 일단은 영재성은 그러면 뭐 여기를 학업 성취를 바꾼다고 하면
일단은 데이터는 부적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업 성취가 높은 아이가 예. 7년 전에 학업 성취가 높은 아이가 그 7년 후에는 학업 성취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떨어지는데 이것이 기준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렸을 땐 좀 쉽고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 높은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비교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럼요. 그건 뭐 동일한 채점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시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정적인 효과를 본 거는 자아 개념은 이렇게 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교육적 합성,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은.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 저기 정광석 선생님하고는 나하고는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 생각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달라서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지금 정광석이 하는 얘기를 예.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일단 사회과학적인 마인드가 아니야. 굉장히 마인드 자체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리고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지금 막 영재성이 뭐 학업 성취가 뭐 이게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 같은 거와 다른 게 명확하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개념의 분류가 정확하게 안 돼. 개념 간의 차이가 뭐고 같은 게 뭐고 이게 지금 그 용어 우리가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터미널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냥 막 쓰는 거야, 막 써. 막 써갖고 안 되죠. 겸 안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가지고 이거는 뭐 저기 순차적으로 매년 조사를 한 거잖아요. 매년 조사한 거.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아이가 가장 근본적인 틀에서 아이가 어릴 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영재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 것이 나중에 높은 성취를 보일 때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지금 만약에 마지막에 지금 뭐 굉장히 부적 관계 아니 마지막에 학업 성취 수준이 예. 높은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데 낮은 아이들을 뽑아놔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야. 높은 아이들만이 필요한 거지. 낮은 아이들께 왜 이건 지금 낮은 아이들께 얼마든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를 그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쁘면은 영재 학생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영재 교육을 예. 고등학교 2학년 해서 1, 2등급을 영재 학생으로 가정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아이들 것만 데이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이 1, 2등급 내에서만 9등급 중에서 2등급까지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2등급까지 마지막에 파이널에서 1, 2등급 1등급 되는 아이가 영재지. 그 저기 거기서 뭐 꼴찌한 놈이 무슨 영재야. 그리고 여기는 영재 교육원에 다닌다고 다 영재가 아니에요. 그건 영재 교육 대상자야. 영재 예. 교육 대상자. 그냥 이거는 그냥 영재 교육원 다녔지 걔가 영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걔가 이걸요. 독립변인을 5, 6학년 때 영재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 2등급이고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영재 교육을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어떻게 끼치는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또 복잡한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아니요. 맞추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학업 성취를 완전히 그걸로 보면은 그 전에 거는 제가 이때까지 3개월 이상을 계속 봤던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시간이 지금 없어요. 시간이 없고 예. 저기 한번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잘 한번 고민해가지고 예. 저기 정리해서 연구 모형하고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 그 정광석이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 맞춰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아니 어떻게 쓰는지 맞춘 맞추려고 문제가 하는 건데,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어려워.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고등학교 어려운지 2학년 때, 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잘 한번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예,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막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틀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틀이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어, 이렇게 다 그러니까 써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 한 그럼 10페이지 완성을 자꾸 정도로, 하려고 이거 완성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간단한 근본이 흔들리면 모형이랑 그럼 제목이랑 근본이 이런 걸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예, 예. 정리해서 근본이 흔들리면 간단하게, 안 돼. 오케이, 예?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연구 모형에서 타당해야 돼. 연구 모형이 타당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뭐 가설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연구 방법 측정이 들어가는 건데 이 연구 모형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거를 뭐 조금씩 수정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질 않는 거야. 예, 그렇죠. 일단은 예, 제가 일단은 해볼게요. 예. 그리고 종단 연구 자료로 하는 걸로 네, 할게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쓴 거, 박사학위 그 관련된 논문 쓴 거를 좀 많이 찾아봐요. 찾아보고 거기에 연구 모형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잘 찾아봐요. 그래야지 큰 흐름에서 판단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흐름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지. 예. 오케이. 네, 손님이 지금 올 거야. 나. 그래서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민해보고 예, 예. 예.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 해가지고 연락 한번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